이집트의 총독 무함마드 알리 파샤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혼란 속에서 이집트를 근대화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한다. 1차 이집트 오스만 전쟁에서 이집트 군대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오스만 군을 격파하고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진격한다. 이집트 위기에 직면한 오스만 제국의 군사지원 요청에 니콜라이 1세는 운키 아르스켈레시 조약으로 결속을 다진다. 이집트가 공격을 중단하자 오스만 제국은 원조의 대가로 러시아 군함에 한해 8년간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는 비밀 조항을 포함시킨다. 해협에 관한 조약으로 러시아의 해협 특권을 소멸시킨 영국과 프랑스는 예루살렘 성지에 관할 갈등을 빌미삼아 크림 전쟁에 나선다. 전통적으로 그리스 정교회가 관리해온 예루살렘의 성지 관리권을 가톨릭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한 프랑스가 요구하자 위기가 발생한다. 외교 고립과 전략 부재를 드러낸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오스만 연합군에 무릎을 꿇고 러시아의 흑해함대 배치권리마저 빼앗긴다. 무함마드 알리의 근대화 정책을 계승한 사이드 파샤는 프랑스의 외교관 페르디난드 드 레셉스와 협정을 체결하여 수에즈 운하 건설을 승인한다. 아시아와 무역을 촉진하고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프랑스는 운하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적 및 인적 자원을 투입시킨다. 재정적 궁핍을 차관으로 해결한 이스마일 파샤가 마침내 1869년 수에즈 운하를 완공하자 영국은 지중해와 인도 간 무역 지배권의 타격을 우려한다. 이탈리아가 1870년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내고 로마 교황령까지 합병하여 통일을 완결짓자 베르디는 이집트 정부로부터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할 작품을 의뢰받는다. 베르디는 치열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아득한 고대 이집트로 탈피해 아이다를 만든다. 나폴레옹 3세를 겨눈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3세의 공연이 금지되자 베르디는 가면 무도회로 설정을 바꾸어 공연한 바 있다. 1870년 7월 프로이센 호헨촐레른가의 레오폴드 공이 스페인 국왕으로 추대되자 나폴레옹 3세는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이사벨 2세가 퇴위한 후 공석이 된 스페인 왕위를 프로이센이 차지하면 프랑스는 동서 양쪽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프랑스 대사 베네데티는 온천도시 엠스에서 휴가 중인 비렐름 1세를 만나 레오폴드의 스페인 왕위 계승을 영구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비렐름 1세는 강요들과 상의하겠다며 회담 결과를 담은 온건한 내용의 전보를 비스마르크에게 보낸다. 비스마르크는 전보의 내용을 도발적인 어조로 바꾸어 프랑스가 모욕당한 것처럼 만들어 언론에 공개한다. 1870년 7월 19일 프랑스 국민들이 격발하자 나폴레옹 3세가 선전포고를 하지만 프랑스의 동맹은 어디에도 없다. 크림 전쟁의 참패로 영국 프랑스와 관계가 얼어붙은 러시아는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을 은연중 부추기까지 한다. 통일을 달성한 이탈리아는 지중해에서 프랑스 세력을 견제하고 수에즈 운하의 위협을 감지한 영국은 프랑스의 대항마로 떠오른 프로이센의 편에 선다. 비스마르크의 숨은 조력자 유대인 게르존 블라이흐레더는 쾰른민덴 철도 주식을 주당 128탈러에 팔아치운다. 프로이센 주도하의 북독일 연방의회는 1억 2천만 탈러의 전쟁 비용에 대한 비준을 끝낸다. 8월 29일부터 세 차례의 소규모 전투를 치르고 메지강 연안으로 후퇴한 12만 명의 프랑스군은 9월 1일 스당 전투에서 30만 명의 프로이센 보병에게 참패를 당한다. 나폴레옹 3세를 포함해 8만 3천 명이 프로이센군에게 포로가 되자 프랑스의 제2제정은 무너진다. 채권 판매에 나선 프로이센은 10월 3,400만 탈러를 조달하여 총 2,200만 탈러의 전비를 상쇄시킨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한 비스마르크는 남아있는 남독일을 흡수하여 독일 제2제국을 연다.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렐름 1세는 성대한 황제 대관식을 치른다.